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관광객이 직접 뽑은 우수 관광지 100선을 선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충남관광 100선은 도내 관광지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도가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전시관, 박물관, 유적지, 해수욕장 등 다양합니다. 시군으로 보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충청수영성 등 11곳, 아산시 외암마을, 공세리 성당 등 10곳,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성흥산 사랑나무 등 10곳,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천리포수목원 등 9곳, 서산시 간호람, 해미읍성, 해미순교성지 등 8곳,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신성리 갈대밭 등 8곳이 포함됐습니다. 또 천안시 각원사, 독립기념관 등 8곳, 공주시 공산성, 마곡사 등 8곳, 논산시 도남서원, 명재고택 등 7곳, 당진시 난지섬, 삽교호 등 6곳, 홍성군 속동전망대, 용봉산 등 5곳, 금산군 금산인삼관, 칠백의총 등 4곳, 청양군 칠갑산, 천장호 출렁다리 등 3곳, 예산군 수덕사, 예당호 출렁다리 등 3곳도 뽑혔습니다. 이번 충남 우수 관광지 100선은 충남 문화관광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도 공식 관광 누리소통망, 충남 어디까지 가봤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충청권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심리지원 기반 확충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개소합니다.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가 지난 30일 국립공주병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는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역에 설치되며 각각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에서 운영합니다. 충남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립공주병원 희망관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평상시에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와 지역 자원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전국적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풍수해 등 지역적 재난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7기 도정 모니터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15기 도정 모니터단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제보 방법 강의와 활동 요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도정 모니터는 15개 시군 118명의 시민들이 모여 생활 속에서 도정과 관련해 보고, 듣고, 느낀 점 등을 도에 제보하는 역할을 2년간 맡게 됩니다. 도는 제보를 검토해 도정에 반영 또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필영 부지사는 도정 모니터는 더 좋은 도정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소통 창구이자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하며 향후 도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전교육청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등교 중지 또는 귀가 조치된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해 스스로 학습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스스로 학습교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는 온라인 교실이며 학생들은 아침 활동, 교과학습, 학습 마무리, 하루 성찰 활동 등을 통해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업은 7월 5일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중학교 1학년을 위한 수업은 2학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여 학생들은 학교의 일정에 맞춰 규칙적인 일과를 수행하고 그로 인해 생활 패턴을 강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의 교과학습은 성취 기준에 따른 콘텐츠 학습, 형성평가, 서논술형 평가 등의 과제, 제출된 과제에 대한 피드백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학년별 지도교사를 통한 피드백을 강화하여 학생별 맞춤형 성장에 중점을 두어 운영됩니다.
지난해 충남 서천군의 신규 시책으로 금강 주변의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금강변 멀티플렉스 공간 조성 사업이 제시됐었죠. 금강변을 화려한 빛으로 물들이며 서천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해당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가 지난 5일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연과 연계한 사업 추진, 시각적 부분 선제적 추진 등에 대한 중요성이 특히 강조됐습니다. 설명회 현장에 SBN 서해방송이 다녀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5일 서천군청에서 열린 금강변 에코 멀티플렉스 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기본계획 설명과 함께 관계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금강변 에코 멀티플렉스 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문화 랜드마크 조성, 체험형 야외 관광 프로그램, 에코 디지털 예술 결합이라는 세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국내 최초의 가상현실 아트와 메타버스 체험단지를 만든다는 목표로 미디어 아트 거리, 빛의 둘레길, 메타버스 전시체험관과 미디어 정원, 메타버스 해양체험관, 미디어 아트다리, 야외 미디어 아트 놀이 체험시설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기본계획을 맡은 강원대학교 유승호 교수는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한 지역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관자원을 관광화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매력적인 어떤 그 요소의 부족, 또 보도시설이나 주차시설 같은 체류 요건의 미비 이런 것.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체류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경관자원의 그 문화관광 아이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에 대해 서천군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경재 서천군 의원은 공원을 조성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자연을 배제하고 인위적인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있는 자연을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배제시키고 인위적인 걸로 가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박래 군수는 1차적으로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 영상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앞으로 논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금전적인 대책도 무리 없이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종합적인 그림은 그리되 실현은 다 단계별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금전적인 대책도 무리가 안 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한편 서천군은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 보완하며 금강변 멀티플렉스 공간 조성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귀농 귀촌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인구를 불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착한 귀농 귀촌인들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해 귀농 귀촌인 재능 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귀농 귀촌인은 지역에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해 한정된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황희서 기자입니다. 마을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귀농 귀촌인 간 갈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와 서천군 귀농귀촌연구회는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농기센터와 귀농귀촌연구회는 준 1개 마을, 7개 마을 마을회관과 주택 등의 방충망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권양희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지원팀장은 재능기부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화합을 돕기 위함이라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또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지역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저희 서천에 잘 정착하실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노희식 서천군 귀농귀촌연구회 회장은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신다며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시사했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죠. 각자 개인 일을 접고 한 이틀 동안 와서 하는데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도 말씀하셔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마을 주민들 이장님이나 이제 분회장님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달리 투입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서천군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올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는 사업비 5억 1,900만 원이 투입됐지만 지역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재능기부 사업에는 425만 원의 예산만 배정돼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노 회장은 예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예산이 부족해 방충망 외의 다양한 봉사가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면은 좀 더 방충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문패도 했었고 방충망도 했었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다 보니까 방충망으로 한정이 됐었어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서천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모두 1,809가구, 2,771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일각에서는 서천군이 귀농귀촌인 사업을 통해 현재 인구의 5%에 가까운 귀농귀촌인을 유치한 만큼 이들의 화합을 도울 사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서 단선 전철이 우려됐던 충남 보령 웅천에서 전북 군산대야 39.9km 구간에 복선 전철 추진의 희망이 보이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웅천과 대야를 잇는 단선 전철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복선 변경에 필요한 사업비 1,500억 원을 최종 반영했습니다. 앞서 장항선 웅천 대야 구간은 지난 2017년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단선 전철로 계획돼 인근 주민들의 실망감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미래 서해선과 성문산 단선 운행이 시작될 경우 선로 용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앞으로의 여건 변화를 감지하고 웅천 대야 구간 복선 전철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해왔습니다. 특히 특정 구간만 복선 전철을 배제하는 것은 운송 속도나 급증할 물동량에 비춰볼 때 전체 사업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지속해서 펼쳤습니다. 충남도는 이달 중 예상되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심의를 주목하며 웅천 대야 복선 전철 최종 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2026년까지 1조 129억 원을 투입해 아산 신창에서 군산 대야를 잇는 길에 118.6km 규모의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성됩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신서천 화력발전소의 중단과 충남의 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일 기후위기 충남행동, 서천 미세먼지 고압 송전선로 피해 대책위, 석탄을 넘어서 등 3개 시민환경단체는 신서천 화력발전소 앞에서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신서천 화력발전소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과 충남의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관계자는 한국은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공기업인 중부발전에 의해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탄소 배출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대기오염 물질, 소음, 석탄 분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건강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제는 신규 화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지역 경제와 기후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천군이 마산면의 특화 발전을 위해 25개 사업에 130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난 2일 서천군은 마산면의 특화 발전과 사람이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25개 사업에 총 130여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역의 근간인 농업을 발전시키고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하천 및 경장로 등의 농업 기반 시설 정비에 70억 원을 투자하고 블루베리 등의 특화 품목 육성에 4억 원, 토량 개량제 지원에 1억 8천만 원 등의 고부가 가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생활 쓰레기 처리 사업에 5,500만 원,
건강마을 만들기에 6,600만 원, 3.1운동을 기념해 주민들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신장리 거점 개발 사업에 4억 원 등을 투자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육아와 돌봄을 위한 나눔 복지센터 설치에 8억 원, 마을 LPG 보급에 3억 원, 주거 환경 개선에 4억 3천만 원을 투자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마산면은 서천군 특작을 선도하는 곳으로 농업이 미래인 지역으로 발전시켜 풍요롭고 사람 향기가 진한 공동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충남 서천경찰서가 춘장대 해수욕장 내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야외 활동 증가와 더불어 성 관련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서천군 여성청소년팀, 수질관리팀이 합동으로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선정적 낙서, 여성 안심 비상벨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점검반은 해수욕장 개장부터 폐장 시기 동안 매주 1회 지속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호욱진 경찰서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서천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이 지역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 및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프로그래밍 강좌를 진행합니다. 국립생태원과 서천기후변화교육센터의 협업으로 기획한 이번 강좌에는 서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중학생 16명이 참여하며 7월 3일을 시작으로 10일, 17일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다락방이 지난 3일 서면에 마련된 글램핑장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주말체험 스위치 캠핑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보물찾기, 물총놀이, 보드게임, 팀별 활동 등으로 운영됐습니다.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코로나19와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종이공작의 생태 정보를 담은 에코페이퍼 아트 시리즈 4편, 갯벌을 걷는 도요새를 7월 5일 발간합니다. 갯벌을 걷는 도요새는 어린아이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종이를 뜯어서 접을 수 있는 놀이 부분과 새들의 생태 정보를 알려주는 도감 부분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종이예술이라는 예술 분야가 생태 콘텐츠와 결합해 생태, 예술, 교육 융합 콘텐츠로 재탄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출판부는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페이퍼 아트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